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 포럼 하영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 경제, 국방, 안보, 외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지 교육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점으로 봐서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경제는 정권 바꾸면 되고 경제정책 바꾸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원위치로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교육은 한번 이렇게 흘러가면 그 정책이나 그 제도하에서 공부한 청소년들은 이미 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쉽게 원상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나 교육 제도는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실상을 살펴보면은 이게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을 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대학 입시하는 그 정시 전형을 확대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 공약에서 있어도 수시 전형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내세웠지 정시 전형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국정 100대 과제 속에도 정시 전형 확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정시 전형을 확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문이나 이러한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하기 이전에 교육부 장관하고의 교감이 없었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발표 이전까지도 수시 전형을 주장했습니다.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시 전형 이건 대입 시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시 전형을 좀 더 개선해 나가자. 심지어는 비교과 영역을 없애버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정시 전형을 확대해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교 내년도 입시부터 정시 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한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교조나 지금 전국의 14개 좌파 교육감들, 저는 이걸 좌파 교육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좌파 교육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교조나 14개 좌파 교육감이나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나 이분들은 한결같이 수시 전형을 주장합니다. 수시 전형을.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정시 전형 확대를 주장했을까? 이걸 의심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요, 언론에서 이런 게 나왔죠. 정시를 희망하느냐, 수시를 희망하느냐. 언론 기관에서 물었죠. 그랬는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정시 희망자가 63%, 수시 희망자가 23%, 정시가 수시의 3배 정도 많았어요. 아마 이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안 되겠다. 국민들의 여론이 정시 전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정시 전형 확대를 주장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년 4월에 총선의 하나의 술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많은 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면은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희망하는 그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확대라. 아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학 입시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시냐 정시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정시는요, 정시를 확대하면 확실히 고등학교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일반고의 교장, 교감 또는 3학년 입시지도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왜냐? 어떤 점이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정시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은 교육과정을 정시에 나오는 교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에 자사고가 입시 학원화됐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실은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도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정시 전형에 보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어렵다. 그리고 사교육이 확실히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시는 안 좋잖아요. 물론 정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있다. 이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는 어떠냐? 수시는 솔직히 깜깜이 입시 제도입니다. 수시는 이게 수능 입시 사정관, 그러죠? 입시 사정관이죠. 입시 사정관의 어떤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는 사실 이상적인 입시 제도지만은 현실로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제도가 수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시골 일반 고등학교 학생 생활교육부 하나 있고, 소도시가 하나 있고, 중소도시 하나 있고, 대도시가 하나 있다 합시다. 4개의 이 학생 생활교육부가 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입시사정관이 이걸 보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합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교과전형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걸 평가할 것인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저보다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학교에 따라서 지금 시골, 그 다음에 중소도시, 소도시, 중소도시, 그 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놔버리면요. 학교에 따라서 학교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소도시는 한 20명, 한 학년이 20명일 수도 있고, 대도시는 한 학년이 한 7, 8개 반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똑같이 봐야 된다?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점수 차등화해야 된다? 안 되죠. 그러면은 뭐냐? 이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특기 사학난을 또 한번 이렇게 본다고 했더라도, 그게 비교가 쉽지 않아요. 시골 학생 중에서는 운 좋게 아주 문장력이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또는 교과 담임을 만났어요. 그러면 학생부 생활 기록이 잘 써지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다니는 학생이라도 담임선생이나 교과 담임을 잘못 만나면 기록을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쓰지를 못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창의적 자율활동, 이쪽 면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창의적 활동, 이런 것도 쓸 때 이것도 선생님이 쓰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어떤 전형 자료는 교사 변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물론 학생 변인이 주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사 변인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실히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정부에서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능은 대학 입시 자격고사로 쳐버려요. 대학 입시 자격고사. 그래가지고 수능을 합격한 학생은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 돼요. 진학을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입시는 대학 자율로 주면 됩니다. 알아서 하라 그겁니다. 대학에서 지필평가를 보든지 하든지 논술을 보든지 뭐 면접을 하든지 좋아요. 알아서 하라. 단 졸업은 정원제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은 자격고사, 대학 입시는 자율화, 그 다음에 졸업은 정원제 이래 놓으면은요, 대학교도 질 높은 이런 대학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졸업 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졸업해도 졸업한 대학생들은 거의 다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수능이냐 수시냐 이런 데다 둬서는 안 되고요. 대학 입시의 목적은 첫째가 우수인재 양성, 이것에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에다 둬야 됩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이 아닙니다. 타고난 적성과 능력 이런 것의 극대화, 이것이 바로 수월성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적성과 능력, 성격을 가장 적합하게 그거를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게 바로 수월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수월성 교육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이러한 영재를 길러내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학 입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능은 자격고사화, 대학 입시는 자율화, 그 다음에 졸업은 정원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간단한 대학 입시 제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참, 이건 제 생각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한번 물은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전 국민한테, 학생도 좋습니다. 학부형도 좋습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없애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으냐고 물은다 합시다.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없애자는데 한 7, 80%가 찬성할 겁니다. 그러면 7, 80%, 그럼 20, 30%는 만 반대를 하겠죠. 아마 그래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후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생각해 봅시다.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 수가 적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됩니다.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 수나 학교 수나 학부모 수는 소수에 불과해요. 전 국민에 비하면. 그러면 나머지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이 국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는 뭐 특별한 학교에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은 학생들이 간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학생들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 애들은 똑같이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을 거 아니냐. 왜 저희들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체육고등학교도 이거 특목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도 특목고고요. 이런 여러 다양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학생들이 지원해서 갈 수 있게 가고, 그러지 못한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자사고 외고 이걸 없애버린다? 자, 없애버리고 일반고로 했을 때 하고 현재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하고 어느 방법이, 어느 제도가 국가 발전에,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요, 자사고 외고 이걸 없애버리고 일반고로 이렇게 평준화 해버리면요, 서열화가 없앤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없애는 이유가 뭐냐? 서열화 방지. 그 다음에 일반고 황폐화 방지를 얘기하는데, 서열화가 방지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고등학교 평준화 20년간 했습니다. 20년간. 평준화 했어요. 아시겠어요?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평준화가 쭉 20년, 1975년부터 95년까지인가 했죠. 근데 80, 95년.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평준화를 쭉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력이 저하돼야 버려요. 학력이. 왜냐? 경쟁이 안 되니까요. 학력이 저하됩니다. 경쟁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 사교육도 증가했어요, 그때. 그리고 서열화도 생겼습니다. 서열화 생겼습니다. 지금 대개 이 사립고등학교가 많은 이러한 지역은 사립고등학교가 공립보다 훨씬 성적이 좋아요. 평준화 했을 때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서열화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서열화 됐어요. 사립학교끼리도 서열화가 쭉 A, B, C, D 쭉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위고 같은 특목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시켜서 고등학교를 평준화해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자. 이게 바로 조건평등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좌파 교육감들이라든지 또는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아마 이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러고 그 평등 사상.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한 조건 평등에 의해서 똑같은 환경에서 가르치자. 이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육에는요, 평등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는 평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름도 있고 다양성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육이 아닙니다. 평등에는 다름이 없고 다양성이 없어요. 또 수요성도 없습니다. 수요성도 없어요. 그래서 평등 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 교육 플러스 그 외에 다양한 이러한 교육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사고나 외고를 없애버리자. 이것은요, 이 14개 과거에는 13개 좌파 교육감들이죠. 이 교육감들이 전 정권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입니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일반고화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자사고를 5년이 돼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못 없앴죠. 자사고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 좌파 교육감들이 아마 주장한 것 같아요. 안 된다. 이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간단합니다. 뭐냐? 법을 없앱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나 외고 규정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 그것만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초등교육법 시행령 몇 조입니까? 거기를 삭제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입법 예고된 상황입니다. 아마 삭제할 겁니다. 그건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요. 왜냐? 이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삭제를 해버리고 나서 2025년까지인가요? 자사고를 전부 국제고 외고를 전부 다 일반고화한다. 이제 이것이 현재 교육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사고나 외고를 없애는 것은 그들의 평등 사상에서 없앤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사고 외고 없애자는 국민이 약 7, 80% 된다. 그러면 어때요? 내년 4월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죠. 수립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오려고 했어요. 아, 잘 됐다. 아예 교육법을 없애버리자. 삭제해버리자. 이래 가지고 교육법을 삭제하는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교육 독재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사고나 외고 이런 것을 없애려면은, 또는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려면은 전문가, 특히 현직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도 필요해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공론화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거기서 택헌색에 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자 대학 입시 바꿔버려라. 그리고 교육법까지 삭제해버려라. 그리고 이거 없애버리자. 이건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나라는 이 G20 국가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후진국에도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완전히 교육 독재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 정책이나 제도는요,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교육은 혁명이나 혁신이 있을 수 없어요. 혁신도 있을 수 없어요. 점진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번 이전 정권에서 만든 제도나 정책은 그대로 시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꿔버려요? 이건요, 참 앞으로 우리 교육이 걱정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모두 또는 청와대 모두 여당 의원님들 참 부탁드립니다. 교육요, 우리 교육 함부로 교육 정책이나 제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교육 제도나 정책은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함부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리면요, 이거는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심각하니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급작스런 변화, 혁명적인 혁신적인 변화, 이런 변화는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